의정부시가 소각장 이전을 두고 양주, 포천 등 인접 지자체와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 소각장 이전을 위한 시민 공론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이 포천 철원 고속도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간담회에 참석해 낙후된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일대에 추진 중인 양수발전소 건설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시는 각종 행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2027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달과 다음 달 전국에서 3만 4천여 가구가 분양합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 물량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소각장 이전 신설 계획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건데요. 네, 지역 시민사회는 의정부시의 공론화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의정부시는 최근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공론장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소각장 신설을 추진했던 의정부시. 하지만 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과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소각장 후보지와 인접한 포천시와 양주시도 사업에 반대하며 의정부시와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취임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사업을 백지화해서 재검토할 것을 약속했고 한 발 더 나아가 공론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한 겁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의정부시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들의 뜻을 따라서 결정한다는 이런 취지에 대해서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의 일에 있어서 의정부시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항상 중요한 문제는 시민의 뜻을 듣고 시민의 뜻대로 진행되는 그런 시 행정부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공론장에서는 핵심 이슈였던 시설 규모와 사업 부지, 민간 투자 여부 등 소각장 신설에 대한 모든 사항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시는 공론장을 거쳐 완성된 제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 후 사업 반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 공론장의 주체는 집행부가 아닌 시민들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담길 수 있게 공론장 운영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론장에는 앞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포함해 시민참여단과 자문단, 검증단 등이 참여합니다. 특히 시민참여단의 경우 권역별로 15명씩 총 60명이 함께합니다. 시민공론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천시가 포천 철원 고속도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간담회에 참석해 낙후된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영현 포천시장과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최춘식 국회의원, 이현종 철원군수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천 철원 고속도로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은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6월부터 1년간 경제성, 적정 노선대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전 타당성 조사 이후 2024년 이내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백영현 포천시장은 수십 년 동안 접경 지역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에서 받아온 고통을 헤아려 경제성과 함께 건설 필요성, 정책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일대에 추진 중인 양수발전소 건설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이 지정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 2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양수발전 전기사업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시는 각종 행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2027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포천시는 양수발전소가 지역에 들어서면 생산 유발 1조 6,890여억 원, 고용 유발 7,980명 등의 경제적인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택시 기본 요금을 4,800원으로 인상합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경기도의 택시 운임 요율 변경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인데요. 택시 기본 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되며 기본 거리는 2km에서 1.8km로 단축됩니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을 1시간 앞당겨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적용하게 되고요. 할증 요율은 20%에서 30%로 높아집니다. 거리와 시간 요금 체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달과 다음 달 전국에서 3만 4천여 가구가 분양합니다. 그 가운데 3분의 1 물량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시장에 어떻게 반응하고 움직일지가 주목됩니다. 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입니다. 예, 저희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달과 다음 달 예정돼 있는 분양 물량이 상당합니다. 경기도 부동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국 3만 4천여 가구 중에 경기 지역에서는 8천 가구가 조금 넘는 물량의 분양을 계획 중입니다. 7월까지 경기 지역에서는 평택, 시흥, 화성, 동탄, 파주 등에서 추가 분양 계획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들 지역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분양 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그간 준수한 분양 성적을 거둔 곳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결과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 들어서 서울 분양 시장이 지난해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경기 지역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고분양가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나 소형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젊은 층의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현실적으로 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작년보다 집값이 하락했는데 분양가는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 오르면 아무래도 그 자금 확보가 쉽지 않은 그 젊은 층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분양가는 사실 떨어진 경우가 거의 없이 계속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땅값도 오르고 물가도 올랐기 때문인데요. 통상 건설사들은 현재의 가치에 향후의 가치를 더해서 분양가를 높이려는 측면이 있는데 소비자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고분양가냐 아니냐 판단도 달라집니다. 분양받기에 앞서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주변에서 비교 대상 아파트를 찾고 이들의 시세와 분양가를 비교해서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100%는 아니겠지만 분양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적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면 분양가가 지금이 가장 낮다라는 이런 무게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양 물량을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이유로 볼 수 있을까요?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0억 원을 넘는 등 서울 못지않은 분양가에 공급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만 오른 게 아니고 기존 아파트들 가격도 그만큼 올랐거든요. 분양받는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일단 경기 지역 분양 시장이 그만큼 판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건설 비용이 증가하면서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기 원하실 경우 6월과 7월 분양 물량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고요. 물론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곳들, 예를 들어서 이제 택지지구나 3기 신도시 등의 분양 물량들은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게 공급될 수 있으니까 이런 곳들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돋보기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북부의 중심 양주 출신 이영주 의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31개 시군을 비교해가면서 우리 양주시의 문제점 그리고 제가 건설교통위에서 일하면서 교통 문제, 그리고 도로 문제, 하천 문제 여러 가지들을 해결하고 지금도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7호선 고읍에서 옥정 분리 공사를 집행부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조기 개통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60번 우회도로 서부권의 큰 발전의 초석이 될 겁니다. 그것도 사업비 4억 5천을 반영시켜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단기간 내 주어진 일보다 앞으로 우리 경기 북부의 중심 양주가 될 수 있게 고민하고 우리 양주 시민과 잘 소통해서 우리 양주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소관상임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는 장대석 의원 등 민주당 소속 도의원 13명이 긴급 안건으로 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 및 국내 수산업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16일 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의안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로 해양 오염과 생태계 파괴, 그로 인한 수산업, 관광업 등 관련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방류 저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피해 구제 대책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확인한 후에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사안이 심각하다면 당연히 민주당이 낸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채명 의원이 지난 15일 방음터널 안전시설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사상자 46명이 발생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에 이어 지난 11일에는 수원 영동고속도로 10여 미터 높이 방음터널 위에 여중생이 올라가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